부산시가 빈집 활용 대책을 내놨습니다. 시는 오는 2030년까지 2,000동을 정비하고 철거비는 2배 상향 지원키로 했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으로 올해보다 1.7% 증가한 5조 3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구포대교에서 투신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북구는 보행로가 있는 구포대교와 대동화명대교에 회전형 투신 방지 난간을 설치했습니다. 부산 지역 나무데크길이 관리 부실 문제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부산시가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부산의 빈집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시는 자치구군과 합동으로 빈집 정비는 물론 매입 사업을 새롭게 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석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부산의 빈집은 5,000동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5년 전인 2019년 실태조사 결과입니다. 무허가 빈집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더 늘어납니다. 하지만 이후 실태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빈집이 늘수록 지역 쇠퇴도 가팔라집니다. 지난 2022년 부산시의 한 해 빈집 정비 건수는 약 170여 동으로 전체의 3%에 그치고 있습니다. 시는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내년부터 구비와 매칭해 사업비를 확대하고 오는 2030년까지 2,000동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시비 2천만 원과 구비 900만 원을 투입하여 철거 사업비와 햇살 동기 사업비 둘 다 동당 2,9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철거 사업의 경우 사업비를 1,400만 원에서 2,900만 원으로 2배 이상 증액하여 2025년에는 총 150동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시는 빈집 매입과 비축 사업도 새롭게 추진합니다. 내년 4동을 시작으로 빈집을 매입해 지역 맞춤형 공간을 조성하고 민간 사업자와 협업해 부산형 주거 모델도 개발합니다. 경사지 빈집을 포함한 대규모 재개발 사업 추진 시 우리 시가 가진 천혜의 자연환경에 특별 건축구역 지정 등의 행정적 지원과 세계적인 디자인을 접목하여 부산만의 특색 있는 경사지 고품격 주거단지 부산형 신주거 모델을 개발하겠습니다. 시는 빈집 정비단을 신설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의 무허가 빈집 정비를 위한 법령 개정과 소유주의 재산세 감면, 국비 지원 등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5조 3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시는 삶의 질 향상과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재정은 확대하고 채무 비율은 적정하게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재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은 5조 3,351억 원입니다. 올해보다 872억 원, 1.7% 증가한 규모입니다. 시교육청은 안전한 교육 환경 개선 사업에 6,478억 원, 교육복지 등에 4천억 원을 배정하고 기초학력과 학습 지원에 399억 원, 디지털 교과서와 특성화고 설립에 771억 원을 투입합니다. 교육부가 내년도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서 발생한 재정 부담에 대해서는 교육정책사업 정비와 기금 3천억 원을 보전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2025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우리 고교 무상 교육 관련 법령 일몰 등으로 인해서 세입 재원이 감소해서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교육정책 사업 정비 등을 통해서 불로불급한 사업은 가감하게 축소 폐지하고 기초학력 신장, 넓은 학교 운영, 특수학교 교육 환경 개선 등 교육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춘 정책의 예산을 집중적으로 배분했습니다. 늘봄 수요가 많거나 교육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는 전용 시설을 늘립니다. 올해 명지 늘봄 전용학교에 이어 내년에 정관 늘봄 전용학교가 문을 열고 5개 교육지원청별로도 늘봄 전용학교를 운영합니다.
급식실 환경도 대폭 개선됩니다. 조리실 환기 설비와 전기식 급식기구 교체 등 급식실 현대화 사업이 추진됩니다. 우리 교육청의 역점 사업 중에 하나는 넓음 학교입니다. 넓음 수요가 많은 지역이나 교육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넓음 전용 학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급식 종사자의 폐질환 예방과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1,017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부산교육청의 2025년도 예산안은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12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낙동강 교량 위에서 투신 사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행로가 있는 구포대교와 대동화명대교에 투신 방지 난간이 설치됐는데요. 투신 사고를 줄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장동환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과 2023년 2년간 신고된 구포대교 투신 사고는 91건에 달합니다. 올해도 10여 건이 신고됐습니다. 계속되는 낙동강 투신 사고에 북구는 보행로가 있는 구포대교와 대동화명대교에 투신 방지 난간을 설치했습니다. 강서에서 구포까지 오는 사람이 걸어서 올 수 있는 유일한 경로다 보니까 오시면서 투신을 시도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았습니다. 생각보다 많았고 한 달에 두세 건은 꾸준히 발생을 하고 있는. 기존 난간에 투신 방지 난간을 덧대는 형태로 강 상부 양방향 1km 구간에 설치됐습니다. 구포대교 난간은 사람 허리보다 조금 높은 110cm 높이에서 머리보다 높은 180cm로 높아졌습니다. 상부 난간은 작은 힘으로도 쉽게 회전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난간을 붙잡고 오르는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대동화명대교는 보행로가 있는 김해 방향 난간 830m에 투신 방지 난간이 설치됐습니다. 그럼 애초에 못 올라가도록 해야 되는데 무한정 높일 거냐 하니 높이면 그 높인 걸 타고 올라가더라. 그래서 이제 저희가 최대한 높게 돌아가는 형식으로 투신 횟수가 많이 저감됐다 하는 마포대교, 잠실대교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북구는 난간이 설치된 지난 9월 이후 5건의 투신 신고가 있었다며 이 중 4건이 실패로 돌아가 어느 정도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6월까지는 추가 설치를 진행합니다. 아직 설치 안 된 구포대교 대저생태공원 상부 950m 구간과 정차 후 투신을 막기 위해 보행로가 없는 대동화명대교 북구 방향에도 투신 방지 난간을 설치합니다. 구는 기존 난간을 밟고 오르지 못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 강서구와 경찰, 소방 등과 협의해 CCTV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해안을 끼고 있는 부산의 경우 곳곳에 걷기 좋은 나무 데크길이 많은데요. 하지만 최근 관리 부실 문제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승악산 입구에 만들어진 데크길. 데크 측면 곳곳이 뒤틀려 있습니다. 기둥과 연결된 볼트가 빠져 부서져 있거나 아예 떨어져 나간 곳도 있습니다. 이제 못이 빠지거나 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잘못인데 의지에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런 경우가 좀 불편한 게 있습니다. 보기가 안 좋죠. 예, 그리고 또 위험성도 있고. 왜냐면은 어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호기심에 이렇게 넘으려고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곳뿐 아닙니다. 다른 지역 일부 데크길도 난관과 목재가 파손되거나 토사가 유출된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 안내판이나 경고판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난간 사이가 그 간격이 너무 넓어가지고 좀 위험하거든요. 다대포 해수욕장 끝자락, 모룬대 해안을 따라 설치된 나무 데크길. 하지만 산책로를 바치는 구조물은 염분에 노출돼 녹이 슬었습니다. 해안 특성상 염분이 나무와 철을 부식시키는 경우가 많아 주기적인 점검과 방수 처리가 필요합니다. 땅에 닿는 부위 같은 거는 실제 이제 썩어 들어가는 게 있으니까 목재 같은 게 내구 연도가 그렇게 오래 가는 게 아니니까 5년에서 10년 안쪽이니까 그 안에 주기적인 점검을 한다든지. 부산에 설치된 데크길은 526곳,
전체 길이는 98km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가 데크길 관리 실태를 감사했더니 나무바닥과 난간 파손 등 유지관리가 부적합한 1,590여 건을 확인했습니다. 이 데크길 가운데 18% 정도인 93곳에서만 정기 점검을 벌이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대부분은 점검 없이 이용자의 불편사항 신고 등에 따라 파손된 시설물을 교체하거나 보수하고 있었습니다. 예산 확보 등으로 정비 보수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고 데크길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 등 체계적으로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구군 등 각 관리청에 통보를 하였습니다. 관광객도 많이 오는 부산, 특히 장마철과 겨울철을 지나면 나무가 쉽게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주기적인 보수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21일 새벽 0시 30분쯤 부산 서구 송도 스포츠센터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기계실 벽면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3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전기적 요인으로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합동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정현욱 국민의힘 의원이 주관하는 주민공감데이 행사가 23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수영구 소재 정현욱 의원 사무실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정현욱 의원이 지역 주민들을 만나 민원을 직접 듣고 해결하는 소통의 장으로 매월 한 차례씩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지역 현안 해결과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 건설을 위한 3차 주요 당직자 인선을 확정했습니다. 박수영 시당위원장은 6월과 11월에 이어 이번 인선으로 시당 조직의 윤곽을 완성했습니다. 이번 인선에서는 박상철 부위원장 협의회 회장이 시당 부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각급 분과위원장이 새롭게 선임됐습니다. 한편 청년위원장을 공개 모집하기로 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에 앞서 1차 인선에서는 정동만, 정현욱 의원이 각각 수석 부위원장과 수석 대변인으로 조승환 의원이 부산 행복연구원장으로 발탁됐고 2차 인선에서는 대변인단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동래구의 대표 문화공간인 이주홍 문학관이 운영난으로 인해 지역을 떠날 위기에 처했었는데요. 동래구가 적극 나서면서 문학관 존치가 확정됐습니다. 최영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래구를 대표하는 문학가 이주홍 작가의 창작 세계가 담긴 이주홍 문학관이 동래구에 계속 존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지난 4월 사단법인 이주홍 문학재단은 국립부경대와 자료이관 등에 대한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운영비 부담이 버거워졌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동래구 의회에서 공론화됐고 이후 해결의 물꼬를 트기 위한 움직임이 이어졌습니다. 수익 구조가 없다 보니까 운영하는 자체에서도 너무 힘들고 또 그리고 많은 이제 우리 관람객들이 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홍보의 어떤 부족으로 해서 좀 많이 침체되어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느껴져가 항상 안타깝다. 동래구도 지역의 큰 자산인 이주홍 문학관을 내보낼 수 없다는 의견에 공감하면서 재단과 수차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결국 이주홍 문학관이 떠안고 있는 약 1억 원의 부채를 부담하면서 전반적인 시설 운영 역시 동래구가 맡기로 했습니다. 향후 이주홍 작가를 주제로 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만들어 작가의 얼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아이들이 좋아했던 동화 작가로서 선생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느끼도록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향파 이주홍 문학관이 앞으로도 우리 동네 구민뿐만 아니라 부산 시민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주홍 문학재단 역시 고인이 활동하고 생을 마감한 동래구에서 먼저 손을 내밀어준 부분에 대해 큰 감사를 표했습니다. 구청에서 이렇게 좋은 기회에 저희 문학관을 다시 우리 동래구뿐만 아니라 부산시에서도 이렇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저희 유족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운영난으로 동래구를 떠날 뻔했던 이주홍 문학관이 동래구와 함께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HCN 뉴스 최현강입니다. 부산 시민 10명 중 8명이 부산의료원 정상화를 위해 부산시가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노동시민사회단체는 설문 결과를 공개하며 부산의료원을 정상화하고 지역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부산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부산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부산시 역할 촉구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지난 4일부터 나흘간 부산시민 802명을 대상으로 공공의료에 대한 인식조사를 벌였습니다. 응답자의 91%는 공공의료가 시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데 중요하다고 답했고 부산의료원 정상화를 위해 시가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84%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이후 부산의료원 운영 부진의 1차적 책임이 어디 있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35%가 중앙정부, 41%는 지방정부가 원인이라고 답했습니다. 특히 경기도 의료원들 같은 경우는 지자체가 내년에 그 예산을 엄청나게 한 300% 가까이의 예산을 증액해가지고 출연금을 내고 이렇게 해서 빨리 공공병을 살리겠다고 하는데 비하면은 부산시가 부산의료원에 대해서 내년도 또 지원하는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너무 좀 이렇게 좀 미비하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빨리 확대돼가지고 빨리 정상화를 시키는 부분이 또 시민들의 또 취약계층분들까지 이렇게 차별받지 않는 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그런 부분도 연결 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운영되다가 지난해 해제된 부산의료원은 이후 환자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상 가동률도 40%대에 머물러 전국 35개 의료원 가운데 최하위인 34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최근 4년간 수입 감소 누적액은 974억 원에 달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저희가 병원 전체를 코로나 환자 보는 입장으로 저희가 전체를 소개를 했기 때문에 많은 환자분들이 그 사이에 민간병원으로 이미 옮겨갔습니다. 환자들을 다시 받으려면은 여러 가지 의료진이나 여러 가지 기능들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해달라면은 여러 가지 재원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가 직접적인 재정을 좀 투입해서 어쨌든 저희 의료원의 운영비라든지 자금을 빨리 긴급하게 확보를 해가지고 늘려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외부 금융 자금을 부채를 빚을 이제 안게 되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직원들이 임금 체불에 처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지금 악순환의 고리가 되기 때문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부산의료원 정상화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시와 시의회, 전문가,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부산시가 노후된 사직 야구장을 재건축하고 종합운동장 일대를 스포츠문화 콤플렉스로 만들 계획입니다. 새 야구장은 현 위치에 만들어지고 대체 야구장은 아시아드 주경기장을 리모델링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석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사직야구장은 지난 1985년 개장했습니다. 4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며 시설 노후화로 재건축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부산시와 롯데는 지난 2021년 야구장 재건축 사업에 착수했지만 대체 부지 물색에 차질을 빚으면서 사업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내년 전국체전을 앞두고 부산시가 사직야구장 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신축 야구장은 현 위치에 짓기로 했습니다. 지상 4층, 지하 2층 구조로 연 면적은 3만 6천 제곱미터에서 2배 가까운 약 6만 2천 제곱미터 규모로 늘어납니다. 하지만 관람석 수는 2만 1,000석으로 지금보다 1,700여 석 줄어듭니다. 구장의 가장 큰 특징은 그라운드가 지상보다 낮은 개방 형태라는 점입니다. 이는 처음 야구장이 건축될 당시 주변 환경과 달리 최근에 아파트가 밀집된 환경으로 변화한 것을 감안하여 그라운드 레벨을 낮추는 다운필드 방식으로 건축해 소음과 빛 공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재건축에 따른 대체 야구장은 바로 옆 아시아드 주경기장을 리모델링합니다. 전체 사업비는 3,260억 원으로 이 중 817억 원은 롯데가 부담하고 국비로 300억 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대체 구장 리모델링 비용도 부산시와 롯데가 7대3의 비율로 부담키로 협의했습니다. 시는 또 종합운동장 복합개발 계획도 밝혔습니다. 남쪽 부지에는 잔디 피크닉 공원과 여가시설을 조성하고 지하에는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겠습니다. 보조 경기장에는 링 브릿지를 도입하여 조깅, 트레킹 코스를 추가하는 등
이용자 친화적이고 시민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실내 체육관과 수영장은 북서쪽 주차장 부지로 이전하여 재건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시는 내년에 설계 공모를 시작으로 오는 2028년 공사를 시작해 2030년 준공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드 주 경기장은 2027년 리모델링을 하고 이듬해부터 새 야구장 공사가 끝날 때까지 임시 구장으로 활용됩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농촌진흥청은 코피아, 즉 해외 농업기술 개발 사업을 통해 세계 개발도상국의 농업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20년부터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파키스탄에 무병 씨감자와 젖소 정액을 보급했는데요. 생산성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엄상현 기자입니다. 남아시아에 위치한 파키스탄. 드넓게 펼쳐진 땅에 감자가 재배 중입니다. 이 나라에서 감자는 쌀과 밀, 사탕수수에 이어 네 번째로 생산량이 많은 주요 작물. 우리나라의 무병 씨감자가 이곳 파키스탄 대지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Last year, I purchased potato seed from NARC from Dr. Hanif, and this year I grow that seed, so I get very good result. That seed, no virus, no disease. So I hope next time I will buy more seed, and it will be good and benefit for me. 지난 2020년 농촌진흥청과 파키스탄 정부 간 MOU로 코피아, 즉 해외 농업기술 개발 사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이후 농진청은 우리나라 수경재배 기술을 사용해 무병 씨감자 20만 개 이상을 보급했고 지난 8월에는 수경재배 시설을 추가로 건설해 앞으로 45만 개 이상의 씨감자가 생산될 예정입니다. So actually, you know, the virus-free seed production is important. So we'll get the maximum production from the nuclear seed when you multiply disease-free, and then scale up with the G1, G2, G3, and so on. 씨감자 외에도 파키스탄의 축산업 현대화에도 우리나라 기술이 도입됐습니다. 파키스탄은 세계 3위의 우유 생산국이지만 젖소 한 마리당 생산량은 우리나라의 10분의 1 수준. 여기에 한국의 우수한 젖소 정액을 도입하고 맞춤형 풀사료 품종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코피아 사업의 하나의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쪽 기술을 전수를 해줌으로 해가지고 그 기술을 가지고 이 나라 사람들이 주인 정신을 가지고 그 기술을 개발하고 그리고 성과를 내는 겁니다. 무엇보다 무병 씨감자 구축 사업의 경우 원조 사업임에도 파키스탄 정부가 매칭 펀드로 공동 투자를 하고 있어 농진청의 코피아 전체 사업 중에서도 성공 모델로 꼽힙니다. BTV 뉴스 엄상현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마칩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